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TV님,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TK 17%, 참나, 무당층 거의 40%.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11일 방송.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 이제 월요일 날은 리얼미터, 목요일 날은 NBS,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갤럽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게 4개 기관이 동시에 조사해 갖고 발표하는 겁니다. 단독 기관이 아니라 4개 기관이 한 건데 오늘 굉장히 특이점은 뭐냐? 대구 경북에서 역전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29%, 국힘 지지율이 25%.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똔똔으로 버텨왔는데 28, 28. 또 지지난주도 똔똔. 드디어 이번 주에 역전이 돼서 이제 민주당이 더 높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딴 데는 그냥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딴 데는 선거 하나만 하다. 제발 이번에 국힘 지지율을 갖다가 15% 미만으로 꼭 잡아주시라 부탁드린다. 전략적인 선거를 좀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동훈 문재인 모임 동원 발언한 나경원 사과하라. 이게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한통령 방송 일본 분이 저희 구독자로 유일하게 그분이 대한민국에 많은 유튜버 방송이 있지만 안 보고 유일하게 한국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한통령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엘리야님으로 알려 있죠, 닉네임이. 그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깨시언의 이민구 대표. 그 깨시언이 뭐냐? 문재인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태동이 된 거다. 아, 그래갖고 이게 약간 그 얘기를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분이 얘기 알려주 채창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그 히스토리를 몰랐는데 그래 이게 깨시언이 출발이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어? 아, 근데 드디어 이제 나경원이 그거를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대구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 부산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 그렇게 이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갖고 그것은 뭐냐?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 깨시언의 이민구 대표가 동원한 거다. 문재인의 지지자들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아니, 문재인 지지자가 왜 한동훈을 지지할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한동훈이 뚜껑이 열렸어. 열받아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사과해라. 예? 아니, 나경원 정신이 요새 좀 저기 게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찍어다 붙일 게 그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문재인을 갖다가 한동훈하고 같은 편이라고 찍어 붙입니까? 야, 정말 이거는 뜻밖의 한동훈도 열받을 만하다 이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잠시 후에 제가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윤리위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징계 중단해라. 윤리 징계 중단해. 정말 이 극우들은 너무 뻔뻔합니다. 예, 너무 뻔뻔해요. 너무 빤히 보이는 수를 갖다가 거침없이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하니까 너무 빤한 수를 갖다가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우리 사필규정님께서 또 거금으로 슈퍼챗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화이팅.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 뭡니까? 자기는, 어, 뭐, 뭐죠? 비관론적 낙관주의자. 그러니까 이 끝이 낙관주의자로 끝나는 건 뭐예요? 어쨌든 과정이야 복잡하고 막 그러겠지만 모든 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끝날 거다. 그게 자기 인생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그 책글이 있어갖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책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갔는데 여기 됐다. 예. 이게 필리핀이 인터넷 시그널이 너무 약해갖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사프경님 읽어드렸고, 예, MWWES님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천생한동님 낙깨갱 여사께서 한 대표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발언, 저것도 정신 감정에 갈 필요도 없는 또라이 중에서도 상또라이 그 미친 발언이 박제되어 정치생이면 끝날 것임. 누가 일갈하던데요. 거지 발사기 같은 지저분한 장똥창, 낙개갱, 모가지 내밀고 기다려라.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새 지금 나경원이 장동혁 쉴드 치느라고 엄청 바쁜데, 아무리 쉴드를 치더라도 이렇게 쉴드를 치면 안 되죠. 사프기 형님, 이제 나경원도 끝이네. 예, 끝이 보여요. 다음에는 배치 달기 힘들 것 같아요. 잘 보고 있어요, 님. 국힘이 미쳐가잖아요. 그러니 나경원도 미쳐가네요. 정말, 예.
MWES님, 깨시연 문재인 지지 모임 맞아요. 그러나 문에 실망해서 윤석 10 지지하게 됐고, 그 당시 문재인 지지자를 다 빠져나갔고, 윤석 10 지지자만 남게 됐고, 윤석 실망해서 한동훈 지지자로 돌아섰고, 강력 지지자들 다 빠져나가고, 지금 한동훈 지지자만 남아 있습니다. 난 보수 태어나서 민주당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아,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제 기억으로는 열정님이 그걸 정리해 주신 것 같아. 이제 그 얘기가 엘리아님이 뭐 문재인 지지 모임으로 시작했다. 그 게시언이 그렇게 갖고 나중에 이제 그 댓글에다가 그 방송을 한 댓글에다가 제 기억으로 키워드가 뭐였냐면 반 이재명이에요. 그때 정리해 준 게 반 이재명.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민구 대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도 선택하고 그래서 뭐 누구도 선택하고 그래서 한동훈도 선택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드가 문재인하고 한동훈이 키워드가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열정님이 정리를 쌈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예요? 반 이재명.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죽이겠다. 그런. 예. 맞죠? 예. 제 기억에 열정님이 그거를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나경원 의원 발언도 웃겼어요. 깨시언 반 이재명. 예.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또 강력한 반 이재명 나오면 이제 한동훈에서 또 이제 옮겨가겠지. 반 이재명으로. 그런데 이거는 억지예요. 그 나경원이 얘기한 대로 그 지지 모임이 이민구 쪽에서 동원한 거다. 이거는 굉장히 억지예요. 예. 사실 이민구 대표가 무슨 지지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예? 이미 다 뭐 그 노선을 갖다 너무 많이 바꿔갖고 컬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는 그 이민구 대표의 전통적인 지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 캐시언 당을 만났다가 본인 이름으로 해체를 했잖아요. 그럼 당이 해체되고 본인은 해체하고 국힘에 들어와서 지금 당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플레이라고 봐야지 이민구 뒤에 무슨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민구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유튜버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물론 구독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구독자가 그러면 이민구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구독자냐?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한동훈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민구 대표의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고 그거를 구독하고 보는 거지. 그게 이민구 대표가 좋아서 한동훈과 별개로 이민구 대표가 좋아서 그걸 갖다 지지하고 보는 사람은 소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경원이 치 그 수만 명으로 이번에 부산 집회 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그게 이민구 대표가 동원해서 수만 명이 모였다. 지금 이 프레임인데 그래서 그 뭐냐 이민구 대표 이퀄 문재인 지지 모임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가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무슨 이민구 대표가 무슨 한동훈의 무슨 키맨입니까?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 중에 n분의 1 아닙니까? 원 오브 댐 아닙니까? 너무나 아니 그걸 어그로를 끌려면 차라리 삼촌을 어그로를 끌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민구보다는 삼촌이 억지로 동원한 거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삼촌이 억지로 동원한 거다. 이게 더 이민구가 억지로 동원한 거다. 이거보다는 삼촌이 억지로 동원한 거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경원이 이제 뭐 논리력도 있고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다. 예,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제가 후반부 가서 한동훈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뭐 나경원 얘기를 갖다 좀 본의 아니게 오래 했네요. 그냥 그 한동훈의 입장을 갖다가 제가 그냥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어그로를 갖고 나경원의 억지를 갖고 이거 오늘 쓴 글이에요. 4시간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중동원 그 뿌리가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던 캐시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고 허위사실,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도대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예? 아니 깨시언이 무슨 한동훈 지지자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이민구 대표가 무슨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나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주셨던 수많은 시민들을 문재인 지지 모임 출신 특정인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모욕하고 폄하했습니다. 거기 모인 시민들은 보수 지지자들이신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이 2명이나 되는 김광한도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이 2명이나 되는 국힘의 다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좌파머리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이 한심합니다. 나경원 너무 한심하다. 보수 정치인이면 보수 지지자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경원의 정정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 그 한동훈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댓글에 뭐라고 그랬어요?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다 이거야. 나경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뭐야?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고소고발. 민사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해야 돼. 금융치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어이가 없는 그런 거였다. 정말 나경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님, 캐시언 이민구는 조국 수호 집회까지 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조국의 실상을 알고 나서 크게 실망해서 윤석열 대선 때 우파로 넘어온 민주당 지지자들이 변절자란 소리 하면서 빠져나감. 이민구 세력 없음. 단지 한동훈을 열렬히 추종해서 표적이 된 것 같은데 나씨가 어설프게 안 건지 아니면 알고도 좌파머리 하려고 김영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민구 대표는 세력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세력이 없어요. 다만 그 지금 이민구 대표가 한동훈을 좋아해 갖고 뭐 한동훈 집회 계속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러긴 해요. 하지만 이민구 자체가 좋아 갖고 추정해 갖고 뭐 이민구를 위해서 뭐 2만 명, 3만 명이 예를 들어서 전향길처럼 전향길이 좋아 갖고 뭐 몇만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아니다. 이민구 대표의 지금 상황이. 김영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표경님, 캐시언에서 고세할 때. 근데 깨시언이라는 게 없어졌어. 원래 그 깨시언이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당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민구 대표가 자기 손으로 당을 해체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당대표였는데 깨어있는 시민연대의 당대표였는데 자기 손으로 해체하고 해체하자마자 본인은 국힘에 지금 당원으로 들어가고 책임 당원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한다면 깨시언이 아니라 깨시언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깨시언이 아니라 이제 이민구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아님,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를 처음으로 이 이민구 대표에 대해서 알려준 분이 이분이십니다. 엘리아님, 일본 분이십니다. 근데 그 뭐야 한일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시어는 반 이재명은 맞으나 윤석열 지지 전에 조국 지지자였던 것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이민구 대표의 포인트는 문재인 지금 얘기했던 문재인, 윤석열, 조국, 한동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이야. 어떻게 내가 스탠스를 취해 이재명을 깨볼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이재명의 반대쪽에 섰던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엘리아님, 나경원도 정신 나감. 예. 사비경 엘리아님, 하이.
아이고, 오늘 또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다. 나경원의 이 발언. 어떻게 갖다 붙일 게 없어갖고 어떻게 깨시연에 문재인하고 갖다 붙일 수가 있냐.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래도 뭐 좀 갖다 붙이려면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야 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이 물론 제가 얘기했죠. 중도라는 것은 그 뭐요?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뭐요? 본인이 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그러는 쪽으로 항상 투표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라는 이재명이 지금 다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어제 어제 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에요. 자, 연합뉴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첫날 이게 어제 얘기예요. 하청노조 107곳 교섭 요구했다. 원청은 221곳 대상. 이게 무슨 얘기죠? 노란봉투법이 이제 어떻게 그거를 법을 규정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건설사 얘기가 이제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인데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 이제 수주를 하잖아요. 뭐에서 뭐 다리를 짓는 걸 수주를 했다. 이 현대건설이 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짓는 게 아니죠. 현대건설은 그냥 수주만 하는 거고 실적인 공사는 뭐예요? 하청업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건설이 프로젝트를 하나 따면 그게 예를 들어서 1조 프로젝트다 하고 따면 그럼 뭐야? 그다음 하청업체들이 비딩을 하죠. 내가 이 구간 그러니까 이제 구간 잘라 갖고 비딩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내가 뭐 천억에 수주하게 뭐 이 구간은 뭐 500에 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마다 해 갖고 하청업체가 뭐 10군데 20군데 이렇게 갖고 비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청업체 그러면 80% 비딩이에요. 예를 들어서 1조 금액을 땄다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이 이제 8천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0%는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앉아서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은 이제 하고 그냥 8천억 갖고 이제 뿜빠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또 재하청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철 경우면 또 이제 3군 업체들이 그 업체에 딱 붙어갖고 뭐 이 구간을 갖다가 얘가 뭐 400억에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갖다가 뭐 얼마. 그러니까 마진을 갖다가 20% 30%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란봉투법은 뭐냐면 이 3군 업체라 할지라도 하청의 재하청 업체라 할지라도 이 원청이 누굽니까? 현대건설이죠. 이 원청한테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봉투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했다. 원청은 221곳 대상이다. 하청노조원이 뭐야? 8만 1,600명이 교섭 요구를 했다. 원청은 221곳 중 5곳만 공고했다. 그 다음에 노동위 교섭단체 분리 신청 31건 정부 상생교섭의 첫걸음 노동부 임금교섭도 의제될 수 있어 근거 있으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 무슨 상생교섭의 첫걸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기업이 망하는 첫걸음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문 닫는 기업들이 엄청 늘어날 거다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진짜 해석은 그겁니다. 무슨 상생은 무슨 상생. 망하는 이제 지름길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권리 찾기에 올린 글을 갖다 제가 소개. 노란봉투법 첫날 세상 바뀌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이 사진입니다. 원청 교섭 쟁취하자. 이렇게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합정노조가 221곳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하청노조는 8만 명이 넘는다. 민노총은 약 900개의 사업장에서 14만 명의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것을 추진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료가 돈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견디지 못하면 이제 회사 문 닫아야죠. 당하는 거죠. 자, 이게
이 경제를 무슨 뭐 주가가 올랐다 지금 그 주가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가 완전 천당과 지옥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깡통 계좌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선수들은 이 장에선 다 빠졌죠. 이미 다 이익 수련하고 부동산 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에서 돈 벌어 갖고 이미 부동산 샀다고 현금 갖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린 사람들만 남아 쉽게 얘기하면 물린 사람들만 남아 있고 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설거지하는 선수들. 전문 용어가 설거지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까지 개미들을 갖다가 끝까지 피를 빨아먹겠다고 선수 중에 선수, 설거지 선수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다 나갔습니다. 외국인도 다 떠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세요.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빚내서 하지 마시라. 열받으면 10년을 버티시라. 어쨌든 10년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 10년을 버티시라. 음. 자, 지금 이렇게 경제는 완전 아작이 났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그 법원 3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걸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심제가 아니라 4심제야. 근데 한동훈 말에 의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4심제지 실질적으로는 8번까지 끌 수가 있대. 7심제, 8심제야, 지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는 얘기가 왜 그 배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갖고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뭐 부동산 뭐 불법 대출이다, 뭐다 해갖고 배지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나는 재심 청구를 또 하겠다. 그럼 4심제자가 되냐? 그럼 4심제에서 또 졌다. 그러면 또 헌법 소원하겠다. 그럼 뭐 5심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말에 의하면 7번, 8번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페이스북에 있어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은 그냥 아작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이재명 하나 살려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갖다가 박살을 냈고 일단 검찰청 없애고 그다음에 뭐 최종심도 뭐 7심제, 8심제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을 냈다. 뭐 노동산법 이렇게 했고 뭐 노란봉투법 완전히 경제는 파탄이 났다.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치솟고 예, 정말 한국이 정말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투표를 정말 잘하시라.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전략적인 투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은 한동훈밖에 없다. 제가 이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그러면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22대 대통령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통령 어쨌든 한동훈이 돼야 이 나라를 갖다가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국힘부터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을 정리해야 한동훈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겠죠. 제가 얘기하지만 한동훈의 스탠스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한편으로는 지금 아작을 내고 있지만 한동훈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도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그러죠. 한동훈입니다. 거기 올린 영상인데 여기 이 국제신문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갖다가 올렸어요. 결국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두고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약속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국힘으로 자기는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국힘을 갖다가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뜯어 고쳐갖고 국힘을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 거라는 거야. 이게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파파 할아버지가 되건 어쨌든 국힘을 갖다가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제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동훈 성격상
이렇게 계속 언론행 기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한동훈은 국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힘을 먼저 고치는 거야. 대한민국 재건이 먼저가 아니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재건이 먼저가 아니라 국힘을 먼저 재건하는 게, 그러니까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드는 게 1차 목표야. 그런데 그 2차 목표를 이루려면 제가 볼 때는 2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개혁을 해도 2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략적인 투표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동훈을 갖다가 적극 지지하지만 한동훈이 잘 가를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깔아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번에 국힘 지지율을 갖다가 15% 미만으로 잡아주시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빼고, 아니, 그러니까 국힘 빼고 다 찍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국힘 빼고 아무나 찍으세요, 그냥. 예, 무소속 찍던, 뭐, 누굴 찍던 아무 정당이나 막 찍으세요. 예. 국힘만 빼면 돼요. 국힘만 안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극우들은 어쨌든 국힘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5% 미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극우라는 게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맥시멈 잡아야 15%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중도들은 무조건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략적인 그런 투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지금 그 한국은 기름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란 정책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필리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오늘 그 뭐야 여러 가지 일을 보느라고 좀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기름값이요. 제가 이 전쟁 전에 이란 전쟁 전에 기름을 갖다가 40페소에 우리 이제 페소 필리핀 페소 40페소에 넣거든요. 48페소 뭐 이런 식으로 기름값을 넣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80페소대로 뛰었네. 2주 만에. 여러분 이란 전쟁한 지 지금 딱 2주예요. 2주밖에 안 지났어. 2주 만에 9배,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기름값이. 100% 올랐어. 거의 100% 올랐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2주 만에? 아니, 팬데믹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팬데믹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 굉장히 체력이 약해요. 외부적인 어떤 영향만 조금만 받아도 금방 막 폭등을 하고 막 오르는 게 뭐 10%, 20%, 한국은 막 기름값 10%, 20%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도 지금 뭐 10%, 20% 올라갔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중강석은 폭망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10%, 20%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100%가 올래, 100%가.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언론에서는 한국 언론에서는 그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기사를 쓰느냐? 한국 언론은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CNN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 레퍼런스가 CNN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 방송한 대로 CNN은 뭐요? 지금 이 수중에 그 기뢰를 심는 이란이 기뢰를 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수십 개라는 건 뭐죠? 10개 내지 20개. 이렇게 CNN은 보도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몇 개라고요? 3,000개. 그러니까 CNN의 보도는 이런 거예요. 자관 이란한테 좀 불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3,000개를 심었다 그러면 막 욕할 거 아니야, 이란을. 그거는 축소해서 방송을 해. 이란한테 불리할 것 같은 거는 축소해서 이란이 기뢰를 심은 거는 그냥 수십 개 심은 것 뿐입니다. 요렇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 있잖아요. 트럼프에 불리한 거는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그 인류애를 갖다가 감성, 이 좌파들의 성이 감성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란에 폭격을 맞고 민간인이 뭐 얼마가 죽었다, 뭐 애가 얼마가 죽었다, 일부러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 뭐 아동이 뭐 얼마가 죽었다, 아동이 얼마가 다쳤다, 민간인이 얼마가 다쳤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 CNN. 그러니까 CNN의 정보를 갖다가 근거로다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 언론들도 마치 트럼프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뭐 금방이라도 트럼프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전쟁에 이겼는데 왜 트럼프가 무너집니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실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진실을 하려면은 SNS 검색을 좀 한 10분, 20만 검색하면은 그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 뭐야? Britain and Opin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Muslims are over. 무슬림은 끝났다. 하고 사진을 갖다가 이 영국 얘기예요. 예, 이게 브리튼 이 영국이잖아. 그 영국 얘기 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게 뭡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그리고 무슬림. 이 소수의 무슬림이 여기에서 뭐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딱 봐도 한 20여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얘들 짱돌 맞아 죽을까봐 경찰들이 삥 원을 갖다가 둘러갖고 보호를 치고 있는 이 사진,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아니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무슨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고 자시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SNS를 스스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고 한 10분, 20분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판단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미 중부사령관이 나와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죠. 뭐 첨단 AI도 활용하고 그 수시간, 수일이 걸리던 과정을 단 몇 초로 단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이 이란 군용 비행장을 폭격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B2 슬대기 전복기, 이란서 위력가시한 뭐 전략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쟁이 왜 이게 빨리 끝날 거겠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오늘 또 일본, 엘리아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죠? 혹시 제 견해에 대해서 엘리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이 이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참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 이런 방송은 없어요. 어느 방송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갖고 어느 유튜브 방송도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랬잖아요. 한 2, 30개 방송을 갖다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감이 온 거는 일본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어요. 그럼 중간선거를 하려면 트럼프는 일단은 발을 빼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한, 제가 그랬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두세 달 안에 미국은 일단 발을 빼야 돼요. 어차피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을 빼면서 유가 안정시키고 어쨌든 해갖고 중간선거를 갖다가 압승을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갖다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좀 발을 빼려면 이걸 갖다가 누가 대리전을 좀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리전을 갖다가 누가 치러야 되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여기 저는 일본이 참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참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자, 오늘 기사에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선박, 일본 선박 등 4척이 이란의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한 거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그 기뢰를 지금 신고 있다. 이게 육상을 하면 이제 밟으면 터지는 지뢰라고 그랬잖아요. 수상에서는 기뢰. 그래서 지금 이란은 계속 이거 갖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로켓으로 1시간 만에 길에 수백 개의 부설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기뢰 부설함 대부분이 제거됐다. 제거된 선박이 그러니까 파괴된 이 기뢰를 매설하는 그 함정이 따로 있는 거죠. 기뢰 부설함이. 이게 한 60척 정도가 이미 파괴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큰 이슈가 지금 기뢰가 큰 이슈예요. 어디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근데 일본은 왜 이게 일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일본하고 이거는 완전 이 생명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일본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과 일본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있는 호르무즈에서 일본 선박이 타격을 받았다. 이란에 공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게 세계의 지금 이슈가 기뢰래잖아요. 이거 갖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 내에서. 근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뢰 해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자위대예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고 이 기뢰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누구냐? 일본 군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기뢰 문제에 연관해 갖고 해결사는 뭐예요? 가장 적합한 해결사는 일본의 자위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본 수상이 이번에 압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을 갖다가 개정할 수 있는 그 3분의 1을 훌쩍 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이제 뭐 전쟁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고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트럼프하고 일본의 수당은 서로 이름을 갖다가 정도로 완전히 아삼육이다. 너무너무 절친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탁하면 야, 나는 지금 2, 3개월하고 전쟁 빠져야 돼. 왜? 11월 중간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빠져야 되니까 일본이 테이크오버 해라. 이스라엘하고 일본이 좀 테이크오버 해라. 호르무즈를 갖다가 지켜주라. 그래야 미국도 안정적으로 기름값이 폭락하고 일본도 좋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서로 통화를 주고받으면 또 일본 그 수상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친구가 부탁하는데 이름을 부르 제가 그랬죠. 일본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어떤 사이다?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예, 일본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는 애인 사이나 그런 사이 아니면 남녀 간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관계를 갖다가 터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거절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아니 헌법 고치기 전에 예? 헌법 고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헌법 고치기 전에 아니 트럼프의 요청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 기뢰를 갖다 좀 해체해달라. 전 세계적인 평화 입장에서 기뢰를 갖다 왜 호르무즈 해협은 뭐 일본 선박만 지나갑니까? 뭐 한국, 미국 뭐 온갖 나라의 모든 국가의 선박이 다 호르무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뢰를 갖다가 좀 일본이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해체해달라. 아니 그거 뭐 so what? 왜 그걸 거절하겠어? Why not? 하고 그냥 군대 보내갖고 자위대 보내갖고 해체하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날라오면 또 또 뭐 보복 사격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쓰고 칼 쓰고 가 쓰고 칼 쓰고 전쟁할 때 일본은 뭐예요? 당시에 그 러일 전쟁 때 무적 함대라고 얘기했던 러시아의 함대를 갖다가 괴멸시킨 그게 바로 일본의 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나서면 이거는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부탁해서 일본이 나서면 그냥 전쟁 빨리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것이다 라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기사 나는 거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자, 미국 FBI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 하더라. 어떻게 공격해? 선박으로 몰래 미국에 접근해 갖고 그래서
선박 안에 뭐예요? 드론을 갖다가 막 숨겨갖고 그 미국 해안가에서 드론을 자폭 드론이죠. 띄워갖고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왜 흘리겠어요? 이거는 뭐 트럼프한테 전쟁의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더 철저히 이란을 갖다가 까부숴야 된다. 이란의 무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에 19만 명의 그 혁명 수비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괴멸되면 이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란 대통령이 무슨 이런 제안을 했다. 뭐 세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하고 배상을 지구하고 침략 재발 방지를 보장해라. 그래갖고 이게 휴전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죠. 이란 대통령은 뭐요? 혁명 수비대가 따귀를 때릴 수 있는 이란 대통령의 따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다. 왜? 그 19만 명의 조직은 뭐냐? 이란의 GDP의 40%를 갖다가 이게 군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경제권도 이란 GDP의 40%를 갖다가 그 19만 명의 혁명 수비대가 나눠먹기를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의 40%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이 한국 GDP의 20에서 25%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호르무즈 이거 그러니까 뭐 여기 건설사도 갖고 있고 혁명 수비대가 대형 건설사 재벌 기업 그다음에 뭐야 대형 석유사 뭐 정유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40%를 갖다가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 뭐야 우리나라 치면 삼성그룹의 2배 되는 그런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혁명 수비대가 상상이 되세요? 삼성 글로벌 컴퍼니 아닙니까? 그거 해당되는 2배. 삼성이 한 20에서 25% GDP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란 수비대가 40% GDP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삼성의 2배 되는 그룹을 혁명 수비대가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를 까부숴야 되는데 그 명분을 갖다가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런데 서치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좋아하는 김진 앵커가 아주 좋은 소식을 이런 얘기를 갖다가 왜 이 정규 방송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조중동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자,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르그 섬이다. 그 하르그 섬은 어떤 섬이냐? 이란 본토로부터 25km 떨어진 섬이다. 근데 이 섬이 왜 중요하느냐? 이란 석유 수출은 다 어디를 통해서 되느냐? 이란 석유 수출의 80%가 하르그 섬을 통해서 수출이 된다. 그럼 뭐요? 하르그 섬만 점령하면 이란의 경제는 폭망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50초에 설명을 했습니다. 김치 앵커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단순히 무슨 뭐 지상군을 투입해갖고 뭐야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뭐야 그 뭐 핵시설 농축 우라늄을 찾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결국 지상군 투입은 어디로 될 거냐? 하르그 섬으로 지상군 투입을 해갖고 그거를 점령하면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게임 오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80%가 석유의 80%가 하르그 섬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든 뭐 미국이든 까부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까부수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의 석유값이 폭등을 했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부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까부수는 순간에 전 세계의 석유값이 지금 뭐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150달러까지 갈 거다 배럴당. 그러니까 그건 전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 폭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50초 안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50초 안에 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 김진 앵커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보면 이란 전쟁이 핵심이 이미 다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너무 그렇게 CNN을 계속 베껴 쓰는 한국의 언론만 믿지 마시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SNS를 서치하다 보면 답이 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엘리야님께서 드디어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예, 엘리야님이 일본 분이시니까 아마 일본 사정을 빠삭하게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열정님, 케이시언 대표님, 지금도 이재명과 소송 중, 후후,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도 여기 작품. 예, 어쨌든 간에, 이민구 대표의 지금 목적은 이재명을 잡는 거다. 김영희님, 노무현, 문재인 지지하는 시민단체 이름이 깨시언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민주당이 망가져가는 거 보고 실망해 돌아섬. 예, 열정님, 처음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 지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잡하네. 박정희에서 문재인 지지. 이건 또 상상이 안 가는 연결점이네요. 예, 완전 국가극을 달리고 있네. 자, 육전생 감독님, 저는 그분 내력은 잘 모릅니다. 몇 번 들어봤죠. 저도 엘리야님 통해서. 엘리야님 취지는 그분 과거 이력이 한 대표님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경계하는 언급이었다고 봅니다만, 나 깨갱, 침도 봉쇄도 육수지. 이미 이미지 절단 났으니 한 대표 죽여야 그나마 자기 살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미친 바락주. 정말 나경원은 심각하다. 증세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엘리야님, 예, 한동훈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님이 걱정한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예, 과거 문진, 그러니까 나경원 같이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을 당할까봐 한동훈 대표가 그게 또 불과 한 달 전에 엘리야님이 알려준 것인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일이 터져버렸네요. 김영희님, 문재인 조국 지지한 거 좀 그렇네요. 그래도 실상을 알고 방향전 더 빨리 한동훈에게 충성. 하지만 여기서 안착하겠죠. 이민구가 추구하는 게 합리적인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뭐 아니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이민구 대표 이게 섞지 마세요. 별개입니다. 섞지 마세요. 별개예요. 예.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입니다. 예. 한동훈의 기스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엘리야님, 한동훈님, 별 말씀을요. 잘 보고 있어야면 어느 변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구심제가 한술 더 떠서 구심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쓰기에는 70제, 80제까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한술 더 떠서 이제 구심제까지 간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법질서는 이제 아작이 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엘리야님, 한동훈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MWW님이 한동훈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열정님 기름값 1,900원 정도 같아요. 그래도 그럼 1,900원이면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전쟁 전하고 한 10%, 20% 정도 오른 건가요? 필리핀 100% 올랐습니다. 오늘 기절했습니다, 제가. 예, 주유소 기름 가격 보고 기절했습니다. 예, 엘리님, 한국이 기름값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150엔 미만으로. 그래요? 야, 역시 일본 경제가 탄탄하네요. 150엔 거의 변함이 없다. 정말 대단하네요. 동경에도 모스크 많아요. 정말 이거는 한국도 점점 모스크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엘리아님, 글쎄요. 저는 일본이 참전하지는 않을 듯 해요. 국내만으로도 혼란이 심해요. 제 사견입니다. 엘리아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예. 전문가가 맞겠죠. 더군다나 일본 분 시각에서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일본이 참전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일본이 꼭 인법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저는 학번이 87이라서 그 시대 분위기상 좌파들의 위선을 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동기 중에 주사파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도 균형을 유지하려 애써 왔는데 중도 좌파에서 나이 들면서 세상 보는 눈이 그나마 넓어져서 중도 우파 정도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세대와 말이 안 통합니다. 도대체 그 범죄인 짓을 왜 지지하냐고 하니 궁색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니 지지한다고. 아니 가난하고 부유하고 옳은 그 그룹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가난한 사람 출신은 가난한 사람 처지 잘 알아주나요? 살아보니 아닌 것 같은데 잘못 풀리면 찌시나 장동처럼 수사 방법 안 가리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더 예를 들어서 뭐 자선도 많이 하고 더 베풀고 더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블랙홀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돈에 이렇게 한이 맺혔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블랙홀이라고 들어가면 안 나와. 무조건 안 나와. 제가 어떻게 그냥 돈 자기가 뭐 어렸을 때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고 베푸는 건 아니다. 네, 동의합니다. 엘리야님, 다카이치는 수상 선풍도 이미 식었어요. 연금제도 등 정책을 갑자기 새롭게 내놓는 등 해서 현재 민심은 반 다카이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닮아가나? 왜 윤석열도 뭐죠? 의료 개혁에다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료 개혁, 그다음에 과학자들한테 그 뭐 지원금 있잖아요. 그 삭감. 연구비 삭감,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자, 어쨌든 일본이나마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육지원 생활님님, 같이 친하게 식사하는 회사 동료가 중도좌파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찍과 개딸 정권, 윤호개인 꼴통 극우 비판하면서 약점 없고 정의로운 한 대표만이 나라를 바로잡을지다고 열변을 토하면 그분 말 그래 인정할게. 그런데 한동훈은 왜 국집에서 안 나온대? 와 국집 미련 못 버린대? 그 순간 제가 입을 다뭅니다. 현실의 중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엘리아님, 예, 한동훈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정말 동의하는데 그 한동훈님과 그 대화했다는 그 이 중도 좌파분, 중도분 그분 생각이 대한민국의 중도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 그러면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고. 그러니까 중도 중에도 약간 이쪽으로 가면 중도 좌파, 중도 하지만 이 사람이 국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거든요. 예. 그냥 중도예요. 큰 틀에서 보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동훈의 이 스탠스를 이해할 수 없다. 예? 아니 국힘은 때려 죽어도 지금 안 찍을 상황인데 그걸 갖고 왜 자꾸 나는 국힘의 뼈를 묻겠다. 제가 어떻게든 국힘을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게 무슨 수로 도대체 20년 걸려서 만들면 파파 할아버지 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아유, 정말 요 부분은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이거는 뭐야? 한동훈 지지자들이 환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제가 왜 자꾸 환경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환경 중에는 맹모 삼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으로 이동했더니 애가 맨날 장사하고 장사치하고 놀고 뭐 해갖고 무덤 근처로 있더니 맨날 애고 공만 하고 있고 서당 근처로 이랬더니 애가 책을 읽더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일본에 제가 왜 20년 동안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사를 갔다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했다고 그랬죠. 일본의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쓴 거 보면은 그 뭐야? 사람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줘라. 이게 키워드예요.
성공. 제가 이 성공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책도 보고 다양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컨설팅이 성공에 대한 컨설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일본 분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뭐냐? 환경을 바꿔줘라.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동훈의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럼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국힘을 갖다가 빨리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국힘이 있어야 미련을 갖는데 국힘이 없어지면 미련도 없어질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탠스는 뭐냐? 지금 이렇게 위두훈이가 이 말을 좀 잘, 장동혁이 한동훈, 김정혁을 복당시키지 않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등 윤어게인 세력을 손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사상 최대로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망을 제발 좀 시켜달라. 그리고 폭망을 시키겠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중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중권, 이거 중도죠. 중도 좌파죠. 예. 장동혁 이선 후퇴하고 한동훈 복당시켜야 그나마 그래도 명맥 유지한다. 근데 뭐야, 이선 후퇴할 생각도 없죠. 한동훈 복당도 지금 할 생각 없죠. 왜냐? 지금 제가 썸네일에서 쓴 것처럼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냐? 징계 중단해라. 다 입 쳐다물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야? 배현진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징계 중단하라는 건 뭐야? 고성국 윤민우 살리려고 한동훈 복당 막으려는 얕은 수다. 윤어게인 주장하는 당직자 인사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뭡니까? 그 사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국힘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힘의 현실에 꼭 뭐 무슨 뭐 어떻게 뭐를 해야 된다. 그게 그 중도가 보기에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2일에서 3월 9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 후원도 없었고요. 예, 여러분이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예, 한은희님 이런 당에 한 대표님이 들어가야 진짜 마음 같으면 신당 차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갈런지 장도혁은 뻔뻔히 같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만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장도혁은 자기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정말 뭐야 선거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선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당대표 지키고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한심스럽다. 저는 오세훈이 오늘 얘기하는 거 너무 실망스러운데 제가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아니 오세훈의 스탠스를 보세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오세훈 송구스럽게도 당 서울시장 후보 추가 등록 안 한다. 추가 등록 기회를 줬어요? 추가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서울시장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서울시장 선거엔 참여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경선을 이 후보로 하면 경선을 해야 돼. 경선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해봐야 지금 국힘은 누가 쥐고 있어요? 75%가 극우야.
그러니까 뭐야?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 오세훈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는 경선에는 등록을 안 해. 그런데 뭐야? 서울시장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게 언론에서는 오세훈이 지금 이게 끝난 다음에 8월에 당대표 나오려고 그러는 당대표 안 됩니다. 지금 국힘 구조가 그구들이 75%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보여드리자면 이게 왜 지금 국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깐 시간을 내 갖고 SNS를 좀 서치해 보면 진실이 나온다고. 지금요, 걔네들은 무슨 공약을 해? 장동혁이 당대표 차기 대통령 후보로 1위래. 걔가 지져도 기차는 간대. 그러니까 사이비종가 한망구 이게 뭐죠? 사이비종가 뭐죠? 한동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망구들 약오르지 해갖고 이게 뭐 어른 여론조사인지 뭐 뉴델리에서 했대요. 예? 뉴델리 아시죠? 성격을. 장동혁이 1위야. 22%야. 한동훈이 절반도 안 돼. 10%밖에 안 돼. 결국 장동혁 연임 장동혁이 온갖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어 SNS에. 결국 120만 당원들이 장동혁을 지킵시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예? 아니 근데 이런 국힘에서 어떻게 한동훈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120만 당원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국힘을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아니 뭐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뭘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환경을 좀 만들어줄 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희님, 네, 대안과 미래 중에 한 명이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지지하는 당원들이 장도혁과 한동훈과 같이 손잡고 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며 약을 팔던데 한동훈이 지선 출마하지 말고 뒤에서 선거도라고 우리는 말을 당을 핑계대며 은근히 압박한 듯 낯짝도 뻔뻔히 생긴 인간들이 출연. 사필경님, 최명희가 가난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기득권층으로 들어 이재명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어릴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기와집에 빨간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사진 나왔어. 가난하지 않았어. 예. 김영님, 그 인간 누구예요? 예, 사필규 형님, 예, 열받았어요. 한통형님, 환경 변화를 시켜주자. 좋은 생각. 아이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규 형님. 김영님, 유권자들이 막연히 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예전에 노태우가 대통령 당대였을 때 당시 부산에 살았는데 노태우 인상이 좋아서 표를 줬다는 사람 많았음. 문재인 잘생겼다고 찍은 아줌마들 많았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이성권 산책도목같이 생긴 인간. 예, JSG님 대표 자리 지키 목적이 예 맞아요. 장동혁의 목적은 당대표 지키기야. 딴 거 없어. 선거 폭락을 하든 자기는 당만 지키면 돼. 왜? 극우가 자기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 꽉 쳐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예,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금방 왔어요. 금요일에도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엘리야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일본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콩고님, 예, 총선 앞두고는 신당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부산 보궐선거에 참여 배지 달고 입당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신당도 검토해. 아, 제발 정말 이번에 배지는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세게 해주세요.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한동우님,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평일에도 뵈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